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장중의 변동성이 무려 250포인트나 됐습니다. 그 원인을 좀 해외 반도체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키옥시아의 변동성이라든지 이 창신 반도체의 상장 이후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피는 0.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더 아웃퍼폼했습니다. 코스닥 이 중소형주들의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장중 내내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2% 넘는 강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항공주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와 또 국제유가의 하락이 또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오면서 8% 상승으로 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SK스퀘어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톱은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시세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2%, 3.3% 강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또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 또한 0.3%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또 할로자임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이와 동조화되면서 오늘 장에서 3% 넘는 강세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연해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역시나 동반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탄력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6% 넘는 그리고 리노공업 1.9%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KC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KC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 두 자릿수 이상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내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는 NHN 그리고 네이버, 코스맥스, 우리금융지주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KNR 시스템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손을 또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들 위주로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 넘는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FOMC 통화 정책 회의, 여기서 이 금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요 변수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 실적 발표라든지 우리가 챙겨볼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FOMC, 맞아요.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이번 주에는 오늘 하루는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해서 오늘 또 시청을 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승부주 6시부터 7시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 슈퍼 위크입니다. 매크로도 이벤트가 굉장히 좀 큰 게 있죠. FOMC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이전에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물론 이제 구글을 우리가 경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아있고 메타가 남아있고 아마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한 한 주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슈퍼위크를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장의 움직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시장 되게 지루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수의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이 정도의 변동성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서 딱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요. 이번 한 주만 좀 잘 슬기롭게 넘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그래도 해볼 만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5월 달에 정점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깝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 가깝게 하락을 했던 이러한 시장 자체는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중요한 시황 얘기들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창신 메모리 신규 상장했죠. 신규 상장하기 이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되는 거죠. 수급을 좀 뺏어갈 수 있는 창신 메모리가 신규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약간은 좀 변동성들이 좀 나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후로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넥장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끝나가 주고 있어서 창신 메모리의 신규 상장으로 인한 수급의 이탈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레거시 반도체의 점유율이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HBM에 대한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파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좀 빈틈을 파고들었죠. 레거시 반도체 D램 쪽에서.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3%대에서 8%로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던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하게 움직인 것도 있죠.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500% 이상 또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됐던 자금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메모리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신 메모리가 아래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치킨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밸류가 워낙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창신 메모리 4위 기업이 이 정도의 밸류를 받는 게 과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타당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전장에는 하락을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약간은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의 움직임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는 뭐 긴 흐름들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의 경쟁 구도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행스러웠던 부분들은 AI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죠.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 규모,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여타 빅테크 기업들과의 5년간 계약으로는 7,500억 달러 규모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MOU라는 개념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구두상인 계약인 거잖아요.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문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서로 사인하고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잘 해보자라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좀 평가가 약간은 좀 약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 단순하게 이 내용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긴가민가 또는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 실적들, 가이던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확장 구간들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MOU는 좀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다 별다른 이슈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씩 서로 다 연결을 지어주는 거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파장 효과가 엄청나게 클 만한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자의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 날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하락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AI 서밋을 통해서 MOU만이라도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불씨를 다시 좀 살렸다. 그리고 국내 지수 120일선에 대한 지지, 6,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코스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FOMC죠. 이제 FOM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FOMC만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좀 불안하죠.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인데 다행스럽게 주말 동안에 타코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잠정적으로 13일 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 공습 부분들이 일단은 잠정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딱 빠졌죠. 근데 유가가 올라간다, 100불대까지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FOMC 쪽에서, 패드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인플레이션 조금은 좀 불안한데 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FOMC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자료는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로 넘어와서 좀 보시게 되면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소강 상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쫙 올라왔죠. 반도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줘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좀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해지성 섹터였던 신재생 관련 종목군들은 다 무너지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따르게 되면 확실히 지금 시장은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은 지난주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이드카가 걸렸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드카는 좀 배제가 되는 변동성들을 보여줬지만 종목들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코스닥을 또 볼 수 있는 무언가 좀 시간적인 좀 배려가 좀 뚜렷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차트로 넘어가서 보자고요. 차트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없어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달 말서부터 7월달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7월달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 너무 이렇게 희망적인 뭔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을 가지고 7월달은 보지 말자.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과하죠. 다시 7,300선을 하향 이탈시킨 상태에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레벨 자체는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이죠. 한 6,500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이러한 구간 내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달에서는 또다시 이제 내러티브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딱 하나죠. 이번 주에 마소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보여줬던 뭐 이형 흐름 자체가 좀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고 뭔가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AI 산업의 AI 시대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계속 집행을 할 거야라는 스토리들이 나와주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한번 또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 금리는 내려갈 거고요. 유가도 내려갈 거고요. 매크로, 그러니까 FOMC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인상 시그널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뭐 동결적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딱 선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를 정점을 찍고 120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되면 이번 주는 각각의 이벤트가 나오는 그 이슈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월요일자문을 가지고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반등 이제 저점 찍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예측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소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이 그러니까 구글 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용납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미래 먹거리거든요. 미래 산업이잖아요. 우리 과거에 검색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지금 검색 딱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여전히 구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의 기억들로 딱 넘어가서 보게 되면 검색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 시장을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왔던 회사들 많잖아요. 뭐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라이코스 있잖아요. 전박이. 걔 이름이 뭐죠? 말티즈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디즈니에도 달마시안 맞습니까? 그 라이코스도 지금은 없어졌죠. 야후 검색하나요? 안 해요, 우리나라. 일본 정도는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 뭐 검색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AI 산업 또는 이제 IT 산업에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들이 전환이 됐을 때 누가 그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대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과연 여기서 투자를 안 할까?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률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날그날의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하반 경직성은 확실히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오늘자의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무너지지만 않으면 코스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상 요 구간들 자체가 시장의 소외죠. 그러니까 시장의 소외인데 코스닥이 왜 소외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뭐 코스피 쪽으로 워낙 수급이 빨리 돌아간 거잖아요. 뭐 그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서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로 넘어가고 코스피의 일부 종목군들로 좀 집중적으로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괜찮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다시 내러티브 시장이 되고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꽤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아닌 종목군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유가 되고 뭔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요. 패드워치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일단은 뭐 동결적으로는 68%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이제 FOMC를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한 10%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금을 통해 가지고 막 유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31%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FOMC 8월은 없어요. FOMC가 이제 9월 달에 FOMC가 있는데 이때의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50%대까지 또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뭔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이거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선행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선행하는 지표는 아니고 약간은 좀 동행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이벤트들 한번 보자고요. 우리 29일 날 수요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 하겠죠? 향후 계획들. 근데 워낙 AI 서밋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발언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30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고 31일 날 아마존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8월 달 초반에 있을 뭐 AMD라든지 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번 주에 이 슈퍼위크 잘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황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두시게 되면 지금 막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조각조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엄청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시면서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고 이러한 포인트들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짧죠,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뭐 매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네, 매일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굳이 제가 뭐 이 1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실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실전에 딱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시게 되면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내 종목을 가져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를 볼 거냐, 아니면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못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계속 멈춰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뭐 한 예를 들자면 시장 밀릴 때 여러분들 많은 이제 초보분들께서 어떤 종목군들을 하면 애국테마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애국테마.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어떤 얘기 드렸냐면 애국테마 막 움직일 때 이거 정점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보세요, 여러분들. 모나미, 한성기부 다 제대로 이 자리로 다 돌아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내 계좌가 정상화가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늘 10시 반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방 많이 들어오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이쪽으로 최홍동이나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많이들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요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슈퍼이크 속에서 이제 삼전닉스 다시 이끌 가능성이 높을까 없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 저의 생각들을 좀 더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앞서서도 코스닥 종목군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기회를 찾을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바닥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교육 한번 또 내일 신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통화정책회의부터 이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정말 슈퍼위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슈퍼위크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해봐야 될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선전을 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이 좀 꿈틀꿈틀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좀 믿어도 될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어느 기준선을 가져야 될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네. 오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하루였던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내일 이어질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만 얘네들이 뭔가 삐끗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다들 불안하신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또 불안을 안고 또 방향을 또 많이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 때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전.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몇천 프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식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 좋았죠, 올라갈 때. 근데 빠질 때는 야, 이게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매일 불안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거라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루씩 계속 경험치들이 쌓이시게 되면 이게 시장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실전입니다. 네, 요 실전에 대한 경험치들이 늘어나시게 되면 뭐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올라가든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던 노하우들을 쓱 정리를 해서 좀 적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차트의 정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엄청 심플합니다. 실전 매매 원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곡점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주가에 대한 변곡점이라는 게 두 가지죠. 매수 타이밍이야, 매도 타이밍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정점을 찾는 거,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정점을 찾는 거, 이것들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전 매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하나예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또 화려하게 움직였죠. 근데 제가 이 펌텍코리아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7월 2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막 올라올 때 시장에서 무슨 얘기하죠? 펌텍코리아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럼 요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통해서 요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요 하나만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펌텍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7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폼텍코리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7월 달에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7월에 분위기가 냉각됐었다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정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고요. 심지어 반도체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섹터가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이거 시장하고 좀 역외관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시게 되면은 3만 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인 상태에서 4만 6천 원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120에서는 자체를 못 올리죠.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을 역행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테마주들 말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움직임들이 적어요. 그래서 주가 조정받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달 초반에 제가 폼텍코리아를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느 지점이었냐면 여기 지점이었다고요. 이 지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7월 2일자의 폼텍코리아는 기존의 저항을 돌파를 하는 자리고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37,000원, 38,000원대의 자리는 뭐죠, 여러분들? 기존의 저항에 대한 돌파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지지를 받는 자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바운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차트만을 딱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실전. 제가 이 실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트 공부하세요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한다고요. 차트 먼저 공부하시면서 시장 보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를 만드는 게 물론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지난주에 보게 되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 별로 안 좋아요. 왜? 네이버가 성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AI 서밋에서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외에서 프리장에서 얼마까지 움직였어요? 10% 이상 움직였죠. 물론 본장에서는 10%를 못 올렸어요.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섹터에 대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군들이 뭐예요?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 앞서서 헤드라인 보셨죠, 여러분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근데 안 올라요, 주가. 근데 뭐예요? 화장품주들은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정상화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폼텍코리아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다 똑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가 모멘텀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차트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변곡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맞는 패턴들이 나왔을 때 패턴이네? 그냥 패턴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패턴이 나왔으니 이 패턴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겠죠. 찾아보겠죠. 이슈를 찾아보든 자료를 찾아보든 이 섹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합리적인 선택지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가의 변곡점이고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이죠.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6월 24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달바글로벌 6월 10일 날 말씀드렸고요. 자, 달바글로벌 6월 18일 날 또 말씀드렸어요. 이때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주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어찌됐든 대장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6월 10일 날 달바글로벌. 6월 10일 날로 여러분들이 시계를 딱 돌려서 화장품 종목군들을 다 보세요. 달바글로벌만 먼저 치고 올라가지 다른 종목 안 움직여요. 그리고 주가 리바운딩 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8일 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6월 초반에 말씀드렸고 1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삼각 패턴. 저점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변동성들이 다 모이는 구간들이네요. 이러면서 방향 결정했죠. 그러면 그 뒤로 많이 빠져있는 제닉이라는 종목도 제가 6월 24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6월 18일 날 달바글로우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대장주가 방향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부에 걸려있는 화장품 종목군들은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6월 24일 날 순차적으로 하나씩 건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폼텍코리아 용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잠깐만 화장품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네? 최종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부품. 그죠? AI 기업들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모리 회사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이 다 가요. 그럼 거기에 용기를 제공하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다시 리바운딩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구조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섹터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재미있으시죠? 저만 재밌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이렇게 됩니다. 달바글로벌이. 이거 차트 여러분들 분석 되세요? 안 되시죠?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게 없어요. 뭔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자, 저점 낮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저점 낮아지니까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깬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 자, 120일선 지지받으니까 여기서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죠. 기존의 저점 이탈 자체를 깨버린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추세대로 돌아왔으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라고 해석을 한 게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화장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달바글로벌이 최종적으로 요때 7월 20일경 이후서부터 120원 지지받고 올라오는 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 분석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납득이 안 돼요, 잘.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차트와 시장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투심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투심이라는 것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이번 주는 슈퍼위크긴 한데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 드렸죠? 기존의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변동성들은 좀 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들이 어찌됐든 5월달 이후서부터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영향력들이 커진 거는 맞죠, 여러분들. 커진 거는 맞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천으로 예탁금이 올라가죠. 그럼 약간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 매수 사이드카나 매도 사이드카가 기존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내일이죠, 온라인 방송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화장품 종목 중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에요. 6월 23일 날도 말씀드렸고 뭐 26일 날도 말씀드렸고 계속 하방으로 갈 때마다 아마 이 6월 달에 계속 에이블 CNC를 계속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에게 크게 수익을 주진 않았지만 뭐 사실은 이 종목을 9,000원대 이하권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중간중간에 뭐 11,000원대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변동성들을 보여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신 분들은 꽤 괜찮은 수익들을 만들어내셨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하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꽤 괜찮게 상승을 했죠. 거의 6% 이상 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해가 딱 잡히시게 되면 그냥 뭐 한두 종목
뭐 차트 분석해가지고 뭐 수익 실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얻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도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꽤 괜찮을 거라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엔터주들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번 달에는 적어도. 그런 얘기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요거죠, 여러분들.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매매 원칙들을 가지고 시장을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어려워도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려면 밑에 이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주시게 되면은요. 최영동 입장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교육방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차트 정석을 신청하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요네오 들어가 있어요, 요네오. 알파로직 추세 매매법. 그러니까 잠깐만 최영동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잠깐만 굉장히 합리적인데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라고 아마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요 시간에는. 근데 이게 또 딱 끝나게 되면 많이 또 잊어버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계속 제 기억을 두셨다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차트 정석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교육방으로 참여하셔서 차트 정석 신청하시면은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8월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슈퍼웨이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요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바닥에 밀려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엄청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야,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빠졌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보자고요, 우리. 훑어보면서 많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내가 다음에 종목을 뭘 살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제가 아끼는 실적 개선 바닥주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코스닥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코스피 종목일 수도 있고 약간은 좀 테마성 종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코스닥 쪽에서 해당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방송에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너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정석 이것과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와 정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굳건한 또 시세를 유지해줬던 종목들입니다. 펌텍코리아, 달바글로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한 이런 종목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에서 종목을 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늘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두통이 막 와요, 사실 이 시간대. 그래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요 종목에 대한 스토리들은 조금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에요. 오늘은 종목 공개를 좀 하려요. 그냥 방송에서. 첫 번째 종목입니다. AVCNC라는 종목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 드릴 때. 계속 사이드로 기고 있다고 지금 7월달 한 달 동안에 아주 그냥 바닥이 여긴가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야 이거 언제쯤 올라오나 정말 언제쯤 좀 시원하게 올라오나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AVCNC 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 해드려가지고 단기에 한 2주 사이에 한 30-40% 정도 확 뛰는 구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치가 한 90억대 초반 나오거든요. 이게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하는 그림들이고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그림들입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하나오션 잠깐 얘기해 드렸죠. 하나오션이 왜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서프라이즈인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버리니까 잘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AVCNC 같은 경우는 성장성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다. 그게 바로 미국 지역과 유럽 지역 내에서에 대한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물론 국내에서도 다이소 성장이 좀 눈에 띄기는 해요. 다이소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이소 많이 가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는 저에게는 백화점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근데 다이소 딱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화장품 코너나 뭐 이런 이제 뷰티 코너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성비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쪽에서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에 대한 성장성,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5일선과 20일선까지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동평균선이 뭔가 이제 모이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VCNC에 대한 1차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와 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달바글로벌에서 많이 보셨죠? 고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변동성을 다 보여줬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령 돌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진폭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나 들고 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AVCNC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쁜 또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슈퍼위크에 맞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트의 정석이란 실전 매매에 있어서 원리 원칙 또 오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또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